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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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클리빗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는 팬메이트의 이병철 대표입니다. 먼저 소개를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비밀 병기처럼 잠시 후에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막 궁금증이 폭발할 때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본인 소개 좀 하셨고요. 네. 근데 뭐 요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이지? 아직 팬메이트 모르시죠? 그렇죠.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팬메이트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위클리빗에는 도대체 왜 나오셨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학범 대표님 오래간만에 자리 바꿨어요. 네. 너무 어색합니다.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저 때문에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괜찮아요. 네. 그건 굉장히 떨어지니까 좋네요. 멀리서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학범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클리빗에서 사실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익액을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각성을 촉구하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다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의 아니게 수의사 선생님들이 쥐잡듯이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위클리빗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동물병원들이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환경으로 많이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이런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수하고 심지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2주 전에 얘기할 때 네.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 잘못인지 모르고 하시던 거. 실수들 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의사법에 유인행위 금지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특별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 궁금해하실 텐데 네. 구체적으로요, 네. 어떤 부분들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이 부분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실제로 저희 데일리벳에서 올해 3월에 그 N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동물병원 키워드로 검색해서 약 100개 정도 동물병원 홈페이지랑 블로그를 직접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거는 저희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 실습 나왔던 학생이 해준 내용인데요. 네, 데일리벳에 실습 나오면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오세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어떤 의약품의 실명을 공개한다던가, 그다음에 의약품의 가격이라든지 진료의 가격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던가. 이게 가격끼리 비교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유인행위 소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1대1 상담 행위를 온라인 통해서 한다던가,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치료의 그 케이스를 자세하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술 사진부터 뭐 내부 장기 사진까지 그대로 막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인위 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의료진,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공개하는 것도 안 돼 있고 환자가 공개하는 것도 안 돼 있고. 근데 수의사 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료 쪽에는 의료 광고 심의 제도가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지만 수의료 쪽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효과도 별로 없고 게다가 위법 소지도 있고,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수의계가 이렇게 홍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 경쟁이 심해지면서 뭔가 이제 예전에 이런 것들 자체가 별로 없었고 이제는 그렇죠. 심해지면서 거의 다 신규 병원들은 특별히 다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럴 때는요 미리 이제 요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그 인이에서는 뭐 이미 이런 홍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요 전문가로 계시다가 수의계가 확실히 좀 핫하긴 한가 봐요. 넘어오셨어요. 제 예상이 맞나요? 수의계가 핫해진 거 맞죠? 넘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고 저는 아니 근데 잠깐만, 수의계 쪽으로 눈을 돌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우연한 계기였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회사는
아까 뭐 펜메이트라 말씀했는데 음. 펜메이트는 저희 어떤 상품의 이름이고요. 회사는 닥터메이트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내 쪽으로 2001년부터 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지금 이내 쪽에서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한번 자랑 한번 살짝 하면은 고객 직객의 마이다스 손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죠. 진행해왔는데 동물병원에서 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매출 성장을 할 때 좋은 수단이 무엇인지 아까 뭐 이학범 대표가 온라인을 얘기했는데 정확히 해서 온라인은 아니고요. 모바일입니다. 왜 모바일이 중요하고 모바일에서 특히 여러분들 하게 될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M, C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M하고 C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한지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끝나면서 다시 한번 MC를 강조할 겁니다. 저희 수의사 선생님들이 동물 정말 사랑하시고 동물 진료에만 그동안 매진하시다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진료를 요만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작업을 시작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음. 2001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의료 환경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어떤 병원이든 뭐 아까 말했던 N 포털에서 광고 안 하는 곳도 없고 홈페이지 없는 병원도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는 블로그가 이제 서서히 이는 가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아직은 제가 동물병원을 가본 게 올해 2월 29일 날 V모 병원에 갔었는데 예. 예, V모 병원의 S 원장님을 제가 뵀었는데 그때가 처음 제가 동물병원 간 거라서 제가 아직은 짧지만 제가 볼 때는 그간 한 100여 분 가까운 제가 수의 선생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한 10년 정도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해에 비해서 그 동물병원 쪽이 한 10년 정도 느리지 않나. 뭐 물론 그게 스킬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어떤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10년이 인해서 터져 있다. 얼마 전에 데일리벳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자랑해도 되죠. 데일리벳 아주 좋은 기사인데 전문 병원이 이제 태동하고 있다 그러는데 인해에서 전문 병원은 벌써 제가 2001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고 한 원장님한테 쌍꺼풀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심지어 어떤 병원까지 생기냐면 쌍꺼풀 재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까지 생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문 병원은 세분화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10년 정도 늦어졌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를 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병원에 갈 때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예전에는 분명히 블로그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로그가 너무 좀 오염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안 찾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가. 예, 그것도 그렇고 일단 우리 보호자들이 여기는 뭐 환자란 말을 안 쓰고 보호자란 말 쓰더라고요.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 동물병원이란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땐 되게 웃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물병원은 괜찮았는데 뭐가 웃겼냐면은 사람병원, 동물병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다 처음에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하게 그 말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첫 번째가 보호자가 어디 있냐? 그게 M이에요. M. 모바일에 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지금 조금 있다가 화면이 하나 나오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실제로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2시간 23분이고 밥 먹는 시간은 1시간 56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그거밖에 안 본다고요? 예, 이거는 뭐 제 얘기에서 유사한 자료니까 뭐 모수도 한 4,000명 이상 되니까 뭐 거의 정확한 자료 같은데 사람들은 이제는 모바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 했던 게 바로 홍보 대행, 병원 전문 홍보 대행사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4대 매체 얘기하는 흔히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당연히 신문을 많이 보겠죠. 저희 회사가 보는 신문이 한 뭐 종합일간지, 스포츠지, 경제지 가지고 한 20개를 봤으니까 하루에 보는 신문이 20개가 이렇게 쌓여요. 정말 일주일마다 그 버리는 것도 일인데 그 지금 저희 회사가 신문은 안 보시네요. 아닙니다. 하나 봅니다. 하나. 그리고 스포츠지도 하나 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면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지가 나오는 신문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저희조차도 신문을 멀리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신문에 더 이상 나오고 하는 것들이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모바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체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오늘 예. 제가
여기 오려고 약간의 공부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N 포털에 가서 거기 가면은 광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동물병원이란 말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 5월에 했을 때 PC하고 모바일하고 검색하는 수가 비율이 87.2 대 12.8이었어요. 모바일이 물론 당연히 네, 87.2고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PC에서 검색하는 수하고 모바일 검색하는 수를 봤을 때 그 비율이 이제는 PC가 10% 미만을 떨어졌어요. 9.9%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로 모든 중심이 넘어갔고 특히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보는지 이제 모바일로 가야 돼요. 근데 동물병원 보면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직도 목 메고 있어요. BLOG. 비에로지는 블로그에 그게 목 메고 있어 원장님 전부 다. 왜 거기에만 있는지 이제는 블로그는 모바일 환경이 아니에요. 자,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에 얘기했는데요. PC에 넘어온 거는 온라인과 PC가 뭐 같이 뭐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모바일로 완전 넘어갔거든요. 그럼 모바일에 맞는 환경을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 네일벳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바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네이버 포스트 같은 거 네이버 포스트는 블로그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네이버 가면은 만들 수 있는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바일 형태로. 예, 모바일 형태이고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나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주면은 모바일 홈페이지는 무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이제 거꾸로 될 겁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를 거꾸로 해드릴 겁니다. 물론 뭐 반응형 앱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건 있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모바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거를 들으시는 원장님은 병원의 매출 그리고 병원의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모바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환경들 특히 SNS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사람들이 모바일로 바로바로 거기서 사진 찍고 올리고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SNS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요즘은.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거스를 수 없다면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방법이지 않은가.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모바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C입니다. C. 네. 컨텐츠. 컨텐츠. 사실 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스마트폰이라든지 굉장히 온라인 환경 자체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위클리벳도 아시고 위클리벳도 사실은 모바일로 보시는 저도 모바일로 보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아직 그 모바일과 잘 친하지 않으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친해지면 편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물병원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에도 모바일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핵심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사실은 한 분 같이 나오려고 미리 예정이 되어 있던 원장님 계신데 저희 회사의 팬메이트 솔루션을 쓰고 계시는 원장님 중 한 분입니다. 뭐 C 동물병원의 L 원장님이신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이 저희랑 일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잘 만든 콘텐츠가 힘인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저희 회사한테 마케팅을 의뢰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콘텐츠가 힘이에요. 왜 콘텐츠가 힘이냐? 콘텐츠가 힘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공유예요. 나만 보지 않고 이 콘텐츠를 이제 누구나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가 이제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데일리벳 물론 상당히 좋은 매체고 아주 전문지로서 정말 수역계에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뭐 전문병원 얘기를 했지만 전문병원에 대한 더 자세한 동물병원 얘기를 알고 싶으면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 보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다른 환경에서는 1인 매체들이 굉장히 맞죠. 붐하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예.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익에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공유인데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아까 뭐 팬메이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동물병원 쪽에서 팬메이트는 아니었고요.
88포스트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음. 지금 한번 모바일에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페이스북에서 뭐 88포스트라고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88포스트. 네, 저희 회사가 처음에 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그중에서 저희는 저희 회사도 고민을 했었죠. 계속 신문 방송 쪽만 접근을 하다가 아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구나.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봤을 때 모바일이었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저희는 페이스북에 채널을 개설하면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인해병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람 건강에 대한 것들을 쭉 올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회원수가 100명, 200명 될 때 막 1000명 보니까 저희가 막 깜놀하고 막 직원들이 막 와 1000명이 봤어 대박 대박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콘텐츠 올렸어요. 지금 보면은 정말 제가 봐도 약간 부끄러울 만한 콘텐츠인데 제목이 뭐냐면요. 아픈 강아지가 보내는 7가지 신호라는 콘텐츠를 올렸어요.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번 보여줄 텐데 그때 저희가 올렸는데 이거를 11월 23일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지 불과 10월 달에 이거를 개설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1000명 미만일 때 만들었는데요. 한번 몇 명 보셨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7만 1951명이요. 네. 좋아요가 233명이었고요. 이것도 하는 순간 또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은 컨텐츠는 죽지 않으니까 계속 퍼져 있고 그리고 저도 저희 사이트에서만 본 게 아니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네. 이 사이트가 아니고 다른데 공유된 걸 아, 그러세요? 예, 봤던 기억이 영광입니다. 있어요. 아, 아주 예.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동물 관련된 포스팅 네, 올린 저희가 첫 포스트에서 포스팅, 예, 저희가 했던 17만 첫 명. 번째 컨텐츠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올렸는데 결국 사람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반려동물 콘텐츠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런 요소들을 할 때 여러분 블로그는 그냥 글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비주얼이에요. 좋은 비주얼. 물론 거기에 대한 뭐 이미지나 뭐 제목을 뽑는 능력 여러 가지 있어야겠지만 그런 건 사실 전문가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비주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비주얼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는 사진을 구매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사실은 상업용 사진을 구매하는데 뭐 큰일 납니다. 사진 함부로 쓰시면은 예, 인해병원에서는 그건 정말 네, 큰일 나죠. 사람 병원 네. 이제 말이 잘 나오네요. 네. 사람 병원에서는 사진 잘못 써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초상권을 비롯해가지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물어주는 경우가 태반사거든요. 그러니까 꼭 쓰실 때는 사진을 사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은 뭐 동물병을 났던 거를 허락을 받고 반드시 보호자 동의 받을 때도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네. 말로 써도 될까요? 네. 다음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사인 받아야 돼요. 사람 병원에서는요 보호자 사진을 보호자래 죄송합니다. 환자 사진을 쓰게 되면은 꼭 사인을 받고 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사람 병원에서 너무나 네. 당연한 일들인데 동물 병원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인 거죠. 네. 자, 이제 모바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보여지는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우리도 모바일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나? 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건요 병원 내 원내에 정말 모바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뭐 실장급 1명 그리고 프로그래머 1명 디자이너 1명 기획자 1명 저기요, 병원에 저기요, 그렇게 둘 수가 대표님. 없죠. 네. 지금 저희 동물병원의 하나 더 실태를 있는데, 예. 실태를 지금 잘 모르시고 네. 왜 이러시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체 운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직원들도 디벨롭되고 그러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동물병원 절반 네. 이상이 1인 병원인 거 맞습니다. 다 아시죠? 예. 예, 큰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큰 병원도 사실 뭐 직원 5명 정도를 써야지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죠. 지금 오늘 방송 접어야겠네요. 네. 직원 5명 뽑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희와 같은 전문 회사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팬메이트가 여러분들이 직원 5명 쓰지 않고 인건비 5 곱하기 해서 인건비 안 쓰고 여러 가지 비용을 안 쓰면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 회사- 그러면은 진짜 죄송한데요. 이 모바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재는 팬메이트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사람병원 쪽에서도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병원 쪽으로 저희가 그 모바일 건강 매거진을 저희가 닥터메이트란 뭐 회사 이름이긴 하지만 만든 게 저희가 작년 12월에 처음 만들었고요. 올 3월에 팬메이트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좀 아시는 원장님들끼리 이렇게 아름아름 해서 9분이 현재 하고 계시고요. 다 근데 원장님들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받으시면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원장님은 부산 분 소개해 주시고 부산의 원장님은 대구 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은 소개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 9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맨날 출장 다니고 네. 지금 또 내일 모레는 또 대구에 또 그 갈 일이 또 좋은 있고 그렇습니다. 마케팅 네. 솔루션이 나왔을 때 네. 뭐 이런 원장님도 있거든요. 저 옆병원은 알려주지 마. 뭐 이런. 뭐 근데 꼭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러진 않으시고 농담입니다. 제가 뭐 원장님들이 뭐 그거를 뭐 옆병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왜 좋으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과 컨텐츠를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보면은 각종 그 차트 프로그램 갖고 있잖아요. 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트 프로그램 없으신 원장님은 사실 쓰긴 거의 조금 어려울 없죠. 것 같고요. 근데 음. 차트 프로그램 없으시면은 이 방송 그냥 끄셔도 됩니다. 끄시고 그냥 그 전에 했던 것만 하시면 되고요. 차트가 있다. 프로그램 쓰신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계속 계속되는 얘기 들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매달 발행하는 동물병원 맞춤형 모바일 매거진입니다. 팬메이트가.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그 병원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매거진 형태로 만들어 드리고요. 근데 그게 그냥 매거진이 아니고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매거진 형태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병원에 대한 소식과 재미있는 반려동물 정보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상당히 여태까지 저희랑 하고 있는 9개 병원들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병원 선택할 때 한 번 왔다가 아, 이 병원인가 갈까 말까 또 갈까 말까 망설일 때 그 환자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팬메이트 솔루션을 만약에 보게 되신다 그러면은 아, 이 병원은 남들과 다르구나. 역시 내가 좋은 병원 잘 선택했어. 이 병원 단골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전자차트 얘기를 하신 게 동물병에서 EMR 차트를 전자차트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뭐 문자 발송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팬메이트 서비스를 그렇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 거기에 저희 같이. 회사의 어떤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거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그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블로그 지금 뭐 블로그도 뭐 어차피 하시니까 꼭 없앨 수 없잖아요. 블로그 하시면서 보면은 거의 아마 지금 한번 블로그를 내가 언제 들어갔지 하고 들어가 보시면 거의 한 달 전 내지는 5개월 전 내지는 1년 만에 들어가 보시는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못 해요. 왜냐? 컨텐츠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회사랑 일을 같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만들어지는 그 맞춤형 모바일 매거진 안에 있는 컨텐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런 컨텐츠를 본인들 블로그에 올릴 수 있죠. 그러면 한 달에 최소 5개에서 10개까지 만들어지니까 그 콘텐츠 활용하시면 되게 병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링크 말고도 그 컨텐츠를 다른 데 활용할 저희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일 형태로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파일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반려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니는 동물병원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보내오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뭐지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무언가가 축적이 된다라면은 사실 신뢰감도 굉장히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좋은 게 저도 다니는 사람 병원에서 보내주는 게 있어요. 잡지. 안 봐요. 안 봐 이거를. 저희 무슨 보내주는 거 하나도 안 보는데 이게 제가 팬메이트를 봤을 때 좋은 게 모바일로 링크를 오잖아요. 문자 형태로 눌러서 넘겨주면 그렇죠. 바로 보면 돼요. 이게 너무 편한 거죠, 사실. 그리고 안 버려지죠. 버릴 수가 없죠. 버릴 버릴 수가 수도 없네요, 없는 진짜. 거니까. 버릴 수가 없죠.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링크 기반이기 때문에 단지 기존에 있는 보호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링크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만약에 저희가 컨텐츠를 봤는데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매거진에 있는 뭐 재미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의 어떤 변 색깔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야, 네 강아지 그때 빨간색이었는데 야, 이런 거 같이 공유해봐. 전달하는 거야. 한번 봐봐. 그 친구 보다가 야, 이렇게 좋은 걸 하셨던 원장님 어느 분이지 하고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약도가 있으니까 그 병원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네. 동물병원 컨텐츠 말고 일반 반려동물 관련된 상식 컨텐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유되다 보면은 그 병원 고객한테만 홍보를 했어도 맞아요. 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상식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는 공통 콘텐츠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식 콘텐츠가 되게 좋아요. 저희 회사가 어떻게 검증하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88포스트에서
하루에 평균 저희가 1개씩 올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그러니까 공유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 좋고 한 거를 저희가 5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모바일에 볼 수 있게 최적화해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고객 확장성의 정보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보가 워낙 많이 나오고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저희가 믿고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뭐 공통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옆에 있지만 이학권 대표님께서 한 번씩 리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뭐 틀린 정보는 절대 없는 아주 최신의 정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책임감이 막 느껴지는. 그럼요. 책임 그리고 가져가셔야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건강 정보 그리고 병원 정보, 건강 정보, 병원 정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교차적으로 편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보호자들은 그 병원에 대한 정보는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원장님들은 안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 어떤 장비 도입했는데 어떤 수술 잘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결국 그러면은 이게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넘기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제가 하나 좀 크게 가져온 게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문자로 링크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넘겨지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그 저희 팬메이트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동물병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해당 동물병원 이름 들어가고 물론 여기 있는 사진도 다 그 동물병원만 쓰는 사진을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요. 예,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같은 걸 볼 수는 없어요. 그 병원에 있는 고객은 항상 그 병원에 해당되는 매달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병원 원장님이 얘기하는 재미있는 그달의 인사말 그리고 재밌는 정보. 넘기다 보면은 병원에서 뭘 도입했네요. 뭐 새로운 거 도입했다는 장비 도입에 대한 얘기. 병원에서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런 장비 왜 도움이 되는지, 이 장비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얘기도 써주고.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또 반려동물. 요즘은 또 고양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고양이 콘텐츠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후엔 다시 또 병원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교차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보다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공유. 뭐 가장 많이 쓰는 카톡으로 해서 친구한테 보내면은 바로 그 친구한테 바로 카톡이 바로 여기서 확인 전달됐습니다. 이 병원께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일부러 다른 보호자한테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 보호자가 내 병원에 대한 정보를 강제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좀 단점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예. 스마트폰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혹시 투지폰을 쓰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은 이게 해당이 안 돼서. 근데 뭐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고 거의 뭐 90% 이상이 뭐 20대, 20, 30대에서는 99%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저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저 정도 만들면 비용이 그러니까요. 비용이 사진도 다 지금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진도 그 뭐 저는 9개 지금 동물병원이 다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갈 텐데. 사실은 그래서 현재는 사실 제가 좀 뭐 이거를 또 저기 인위병원 쪽에서 보시면 조금 좀 죄송한 얘기는 한데 인위병원 쪽에서 벌어가지고 동물병원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저희 네, 동물병원. 아닙니다. 예. 도움이 아니고 저는 뭐 반려동물 문화나 이런 거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도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확산 그리고 좀 더 1인 병원도 특히 좀 도움이 되자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월 10만 원에 저희가 하는 솔루션부터 물론 뭐 100만 원대 솔루션도 있긴 한데요. 1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솔루션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현재 뭐 이거는 뭐 말씀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카 회장님 카라고 하면 여기 다 네, 다. 네. 예. 그 허주영 회장님도 이거 네.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부평 고려에서도 지금 현재 이 솔루션을 쓰고 계시고 뭐 상당히 그분이 저한테 평가하시기로 보호자를 병원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다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이 일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찾아뵀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합니다 했더니 야 되게 좋다. 내가 이거는
시험을 보여도 괜찮으니 내가 먼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맙더라고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대표적인 1인 병원이죠. 거기가.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우리 허주영 회장님 1인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대표로서 활동도 하고 네. 계시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은 저희 위클리벳에서 뭐 전문적인 반려인들이라든지 수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어떤 생명을 바라보는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네. 위클리벳을 방송을 하는 그런 이유도 크거든요. 네. 그래서 팬메이트 만드실 때요. 그렇게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려인이 될 예비 반려인들에게도 굉장히 그런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예, 하는. 저 그래서 예. 그런 노력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그래서 다양한 무슨 학회나 무슨 뭐 신문사나 이런 곳하고는 저희가 무상으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일리베타고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확산이 되니까 그게 제가 보면은 물론 신문에 칼럼 나오고 기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 그러면 사실은 비주얼과 텍스트가 결합된 거를 같이 보면서 마음으로 와닿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좀 어떤 반려동물 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 하고 있고요. 그런 컨텐츠를 또 저희가 또 지금 팬메이트 매거진 내에다 또 이렇게 탑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반려동물 문화를 바꾸는데 조금 약간이나마 좀 도움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네. 컨텐츠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사로서 또 데일리벳 우리 대표로서 이학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이 컨텐츠들이 되게 좋고 보기 좋으니까 동물병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수의사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우리 수의사들의 윤리 의식이 또는 시스템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 저희가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가 많이 오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려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정보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병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위클리벳 네. 황당무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